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벌써 오늘이 5주차에 접어들었어요. 물질 추출론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주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막분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공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런 막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을 이용한 것인데, 이 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막이라고 해서 연극 같은 데서는 1막, 2막 뭐 이렇게 표현도 할 테고, 또 어떤 뭐 물에 얇은 막이 생겼다 이럴 때는 이제 필름처럼 아주 얇은 그런 형태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막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막은 멤브레인을 갖다 의미하고요. 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막 이렇게도 이제 이름하고 있지요. 오늘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분리막이라고 하는 이 막인 멤브레인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뭐 그런 얘기 먼저 하고요. 또 이 멤브레인을 통한 분리의 메커니즘은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는지, 또 막분리의 종류는 어떠한 종류들, 즉 어떠한 공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막분리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막분리 공정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공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수기 같은 데 이제 응용이 되는 것이 역삼투 방식에 의한 이제 정수 시스템인데, 바로 이런 것들도 역삼투 여과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막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분리막들이 어떤 재질에 따라서 또는 소재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같이 살펴볼 테고, 또 바로 이렇게 해서 그 활용이 되는 분리막, 즉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특성을 그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또 비교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러한 이제 막들이 어떻게 실제 공정에 응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멤브레인, 조금 전에 제가 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멤브레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커튼이라든가 또는 얇은 그 막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뜻으로서의 그 막이 아니고요. 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투화성 막, 뭐 영어로는 이제 semi-permeabl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냥 아무거나 다 투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떤 성분들은 투과를 시키고 어떤 성분들은 투과를 안 시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투과성 막이다, 이런 그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투과를 할 수 있는, 영어로는 from selectivit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성분들만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키거나 또는 투과를 안 시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유형의 상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기체라든가 액체라든가 고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똑같은 액체라고 하더라도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두 개가 존재할 때는 액체가 두 개의 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목적 성분의 투과라든가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공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막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막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막은 두 개의 3차원 균일상을 갖다 분리시키고 있는
즉 3차원 균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균일한 듯이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상으로 봤을 땐 같은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섞이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주를 하듯이 액체를 예를 들어서 어떤 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뭐 그 액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같은 액체상을 갖다가 분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면은 이것이 입체적으로도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떤 균일상을 3차원으로 분리시키고 있는 그런 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상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물질이라든가 즉 막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물질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열 이런 것들의 교환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제3의 상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막의 성질은 이 막이라고 하는 것은 즉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동 현상 저항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을 갖다 말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어떠한 뭐 여러분들 이제 이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이동하거나 열이 이동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의미하는 건데요. 물질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따뜻한 물에 설탕이나 혹은 꿀 같은 걸 이제 풀어놓으면은 그게 뭔가 이렇게 싹 그 녹아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물질이 전달되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어떠한 물질들이 뭐 이제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겠지만은요. 바로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지하는, 막는 그런 저항의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막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저항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는 저항이 크게 작용하고 어떤 거에는 그냥 통과를 시키고 뭐 이러한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막의 성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어떠한 물질 또는 어떠한 성분을 이제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그 성질을 갖다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막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떠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먼저 막의 물성, 즉 재료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막이 천연막이냐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막 또는 인조막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천연막의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 생물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생물체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생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막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혈액 속에도 적혈구가 있고 또 뭐 백혈구가 있고 뭐 혈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적혈구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막들, 이런 것들이 생체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허파, 폐의 경우에도 막이 있어가지고 공기로부터 산소만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래서 피에다가 전달을 하고 피 속에 노폐물에 포함되어 가지고 다시 허파로 넘어온 그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막을 통해서 다시 배출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폐막인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생체막으로서 천연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 심장 같은 경우가 뭐라 그럴까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됐었던 노폐물 중에서 요산이라든가 암모니아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걸러내서 버릴 수 있도록 걔네들은 이제 심장에서 통과해 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니까 바로 이러한 막들은 천연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인조막은 이를테면 이러한 이제 천연막의 구조라든가 또는 물성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우리가 분리 조작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을 하거나 제조를 한 그런 형태의 막을 갖다가 우리가 인조막 또는 합성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무기 물질을 갖다가 통해서 만든 막인 무기 재료에 의한 무기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예, 세라믹 그런 어떤 이제 막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수기에 어떤 필터로도 쓰이죠. 그래서 세라믹 필터를 이용해서 뭐 정수작용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쓰는 여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로 되어 있지만 그 종이 같은 그런 것들도 여과막, 이렇게 이제 인조막들이죠. 그 인공적으로 만든 이제 그런 막의 형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물질, 플라스틱이라든가 얇은 이제 그 고분자 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여과막들, 이런 것들은 이제 유기막 또는 고분자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인조막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재료에 따른 이제 분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막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이 어떻게 막이 그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지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칭성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비대칭성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즉 막에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가느다란 그런 공간들, 아주 조그만 공간들을 갖다 우리가 세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그런 이제 직경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공간의 구조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대칭막. 위하고 아래쪽, 막의 위쪽 면하고 아래쪽 면이 서로 대칭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비대칭막. 즉 세공의 구조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막의 경우는 이제 비대칭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막들의 구조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것은 대칭막이에요. 정밀 여과막 중에서도 대칭의 형태, 그죠? 대부분 약간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상단부하고 하단부가 거의 대칭을 이루는 형태, 그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곧게 이제 이렇게 공간이 나 있는 형태고 두 번째가 마치 이제 비누 거품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공간이 되어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약간 이제 꼬여 있는 형태이죠. 네 번째 형태는 이제 옆으로 퍼져 있지만 위하고 아래가 공간이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형을 갖다가 전부 대칭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symmetric 이렇게 표현합니다. symmetric이라는 것은 대칭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ymmetric microfiltration membrane, 즉 대칭 형태를 가진 정밀 여과 멤브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것의 경우가 비대칭막이에요. 영어로는 asymmetric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대칭의 정밀 여과막의 구조가 보시면은 위쪽하고 막의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구조가 다른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 있잖아요. 대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쪽은 조밀조밀하고 밑에는 펑펑한 이런 형태를 갖다가 띄고 있죠. 그래서 모양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하지만 다 비대칭성을 갖다 이제 나타낸 그런 이제 막의 구조고요. 밑에 제가 그림 설명을 갖다가 morphology of microfiltration membrane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 미세한 필트레이션, 즉 정밀한 여과의 멤브레인 막이라는 거죠. 정밀 여과 막의 뭐냐면 morphology는 저게 이제 구조적인 특성, 구조, 형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 여과막의 구조 형태에 따라서 대칭막이냐 비대칭막이냐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예이고요. 또 요 경우도 조금 전에 그림하고 뭐 얼핏 보면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대칭성인 막이고 밑에 있는 것이 비대칭성인 막인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그림하고 좀 비슷하지만 그 막의 표면의 위쪽 상단하고 아래쪽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칭성 막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위가 조밀조밀하고 그리고 하단부는 좀 공간이 성기게 이렇게 듬성듬성 벌어져 있는 비대칭성 막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막의 분류는 막의 가느다란 그 공간들,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간들을 미세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세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의 세공의 크기에 따른 이제 분류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공막, 가느다란 공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그 공간의 직경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공간의 직경이 0.1에서 10마이크로메타 정도의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자 크기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형태예요. 그러니까 분자 크기의 물질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거대 분자들, 매크로몰레큘이라고 하는 거대 분자라든가 또는 콜로이드, 그리고 입자 중에서 좀 미세한 입자들, 이런 것들의 분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다 하는 유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세공막이라고는 하지만 이온이라든가 물 정도의 이런 물질들은 쉽게 통과를 하는,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공막, 매크로포러스 멤브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미세공막은 그 세공들이 아주 미세한 형태로 이제 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공막보다는 더 이제 그 공간의 직경이 더 작겠죠. 그래서 공간의 직경, 즉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거는 0.1에서 10마이크로메타 했었는데, 미세공막의 경우에는 50에서 500옹스트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경우는 나노메타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나노메타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의 크기를, 미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옹스트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분자 사슬 크기에 준하는 그러한 이제 막의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즉 막의 미세한 공간이 그 정도 크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유기화합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거대 분자들, 그 다음에 크누센 흐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체를 갖다 분리를 할 수 있는, 기체도 어떤 종류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막을 갖다 우리가 미세공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공성막이에요. 즉 아예 공간이 없다는 거지. 비니까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없어요. 아주 미세한 거지. 그 미세한 정도가 어느 정도 미세하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미세공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런 정도의 그 공간이 존재하는 그런 막인데요. 이를테면 막의 구성 물질인 고분자 미셀 또는 무기성 결정 간의 간격들, 요 간격이 무기성 결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냐면 뭐 반드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금속이라든가 또는 뭐 유리라든가 이거 통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현명형으로 보면은 그 분자 간에 그런 어떤 이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 간의 간격,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10옹스트롱 이제 내외가 되는, 즉 1나노메타 내외 정도에 이르는 그런 정도만 이게 이제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자 크기 정도의 요 간격을 통해서 물질이 투과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온의 95% 정도는 이게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이온에. 그래서 이런 이온의 95% 정도를 갖다 통과 못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역삼투막이라든가 또는 기체 분자들을 갖다가 분리를 할 수 있는, 기체 분자가 녹아 들어가서 그래서 확산을 통해 가지고 분리가 되는 그런 정도의 고분자라든가 금속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비공성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막의 아주 미세한 세공의 크기에 따라서 요 막을 갖다 이제 분류하는 방법인 거고요. 또 막의 재질들은 굉장히 다양한 재질들이 쓰여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디에 이제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표현해 놓은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MF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정밀 여과, UF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하지만은 울트라 필트레이션, 한해 여과, RO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또 우리 뭐 2학년, 3학년 때도 이제 배웠었지만은 리버스 오스모시스, 즉 역삼투, 역삼투 방식의 여과,
예, 이런데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제 D라는 것은 다이알리시스, 투석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자면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막, 이제 CA막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이 경우는 정밀여과인 MF나 한해여과인 UF 또는 역삼투 방식의 여과인 RO 이런 데 이제 두루두루 쓰이고 있고요. 또 중간쯤에서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고 하는 PAN으로 이제 줄여서 쓰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한해여과인 울트라 필트레이션에 이제 주로 쓰고 있고요. 또 폴리벤지미디아존, 예, 폴리벤지미디아졸. 이거 좀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요. PBI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역삼투 방식인 RO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고, 또 폴리프로필렌 같은 이제 PP막 같은 경우, 우리가 폴리프로필렌은 보통 이제 어떤 가게에서 뭐 사면은 이제 담아주는 검정색의 비닐봉투 있죠. 이런 것들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여과, 예,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하나 볼까요? 예, 밑에 쪽에 있는 폴리 아크릴릭 애시드 하이드로스 지르코늄 옥사이드, 즉 폴리 아크릴산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 지르코늄 옥사이드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루어진 막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해여과나 또는 역삼투 이런 방식에 이제 응용이 되는 그런 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재질들이 실제 공정에 이제 응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막을 통한 선택적으로 뭐 이렇게 분리를 하고, 또는 반투과적인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막을 통한 분리 메커니즘에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분리를 하느냐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막을 통해서 이제 분리하는 거는 마치 거름종이처럼 막에 뚫려 있는 그런 미세한 공간의 크기에 의해서 이렇게 채로 쳐내듯이 그렇게 분리한다 그래서 채거름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iev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채거름 효과는 sieving effec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입자 크기에 따라서 채보다 큰 입자는 걸릴 테고 채보다 작은 입자는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밀가루나 뭐 콩가루 이렇게 이제 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자 크기 차이에 의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고요. 다공질막에 의한 분리 원리의 이제 한 가지고요. 막의 미세한 그런 공간보다도 작은 용질이라든가 용매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고, 그거보다 큰 입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현탁 물질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름정이를 통한 여과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도 보시면 맨 처음에 거름정이 필터 페이퍼 또는 정밀여과도 사실은 이제 요런 데 이제 들어가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멤브레인 같은 경우, 또는 한외여과의 경우에도, 한외라고 하는 것은 울트라 필트레이션인데요. 예, 한외여과라는 것이 울트라 필트레이션 멤브레인에서 울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 이제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 분리가 되는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이제 근데 작용하는 그런 추진력들은 주로 이제 압력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하고 막의 위쪽하고 아래쪽에 압력차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위쪽에는 압력이 크고 그 다음에 밑에 쪽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낮은 그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어떤 여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과의 진행과 더불어서 다공질막 표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못 빠져나간 입자들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퇴적되기도 하는데요. 이 이제 퇴적된 층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겔층을 갖다 이루면서 요것들이 또 다른 어떤 막의 영향, 즉 여과 역할을 갖다 하는 그러한 이제 요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갖다가 다이나믹 필트레이션,
즉 다이나믹 여과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리 메커니즘으로는 막을 통과해 나가는 분리 메커니즘으로는 용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용해 확산인 경우에는 이제 거의 어떤 공간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미세한 공간조차도 거의 없는, 분자 크기의 아주 미세한 그런 것들만, 그 분자 간의 간격 정도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비다공질성, 비공성 막에 의한 분리 원리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공, 미세한 공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을 구성하는 분자 틈 사이, 여기에 이제 어떤 물질이 용해돼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확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용해 확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용질의 막과의 친화성, 막과의 어떤 이제 친화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관계에 의해서, 물리화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즉 분대계수의 차라든가 또 확산 정도의 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공기 중에서 뭐 산소하고 질소를 갖다 분리한다라든가, 산소하고 질소는 분자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는 이제 확산 속도도 확산 계수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라든가, 또는 우리 이제 인공 신장의 기능을 갖다 하는 이제 투석, 병원에서는 투석 받잖아요. 그런 이제 투석에 사용이 되는 투석막, 이런 것들이 바로 확산, 용해가 일어나면서 그것들이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막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이제 추진력,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이제 근원이 되는 그런 추진력의 경우에는 농도 차예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점점 확산이 돼서,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삼투막 같은 경우가 또 용질과 막 간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용질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용매만 막을 선택적으로 이제 투과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어서 역삼투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용해 확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투과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을 갖다가 통과를 하는데 한쪽이 압력이 낮아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증발하는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투과 증발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유형들도 용해 확산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테고요. 표현한 것처럼 투과되는 쪽은 감압 상태로, 즉 압력이 낮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증발을 해서 증기 형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그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분리 메커니즘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도난 배제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도난 배제는 이온 교환막과 같이 어떤 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하를 띄고 있다는 것은 막이 가지고 있는 전하와 같은 전하를 갖다 띄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 밀치겠죠.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거고, 막하고 다른 전하를 갖다가 띄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이 오면서 통과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전하의 경우에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전기적 반발에 의해서 배척이 되는 이런 형태고, 바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이제 많이 응용이 되냐면 이온 교환막을 이용해서 전기 투석을 하는 경우라든가, 뭐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요. 또 도난 투석법, 조금 전에 용해 확산의 이제 일종인 투석,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온의 크기, 이런 것들도 투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유형이 도난 배제이고요. 세공 내 확산 속도의 차,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용해 확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공 내에서도 또 확산한 속도 차들이 또 다르게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가 똑같은 기체라도 분자량이 큰 녀석인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하는 데 반해서 분자량이 작은 녀석일수록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작은 세공내를 확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크누센 확산, 크누센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세공내에서 확산 속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그래서 크누센 확산 계수는 기체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니까는 분자량이 클수록
늦고 확산 속도가 분자량이 작을수록 빠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한데 그런 사례로 이를테면 경막법을 갖다 이용을 해서 우라늄의 동위원소, 우라늄 235, 우라늄 238 이런 정도의 물질들도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 메커니즘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모세관 응축이라고 하는 것들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관 응축도 마찬가지로 비공성 막에 적용이 되는 원리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이 경우 10옹스트롱 정도의 세공을 가진 그런 이제 비공성 막이잖아요. 여기에서 혼합기체 중에서 응축하기 쉬운 그런 성분이 이제 그 안에 아주 미세한 그런 공간인 그런 이제 분자 크기 정도의 그런 공간에서 응축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물질들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알루미나 다공줄막에 의한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갖다 분리하는, 즉 수증기는 그 안을 빠져나가면서 응축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그러면서 물로 이렇게 이제 막고 있거나 그래서 선택적으로 탈습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담체 수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것들을 갖다 들 수 있는데요. 투과 물질과 선택적으로 착화합물을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즉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응을 해버리면은 꾹 막혀가지고 못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나갈 테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담체 수송에 의한 이제 막 분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양을 할 수가 있고 담체를 사용함으로써 이동 속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물질의 경우는 촉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연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팔라디움 막을 갖다 이용을 해서 수소만을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리를 해내는 그런 형태의 막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담체 수송에 의한 분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막 분리의 이제 종류 중에는 또 이제 막들이 어떠한 그 내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유형이냐면은요, 첫 번째가 멤브레인 필트레이션, 즉 막 여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막을 유체가 통과하면서 막 표면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서 분리가 된다 그래서 surface filtration, 표면 여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solid bed filtration, 고체 입자들이 어떤 층을 이루어서 그거를 빠져나가면서 분리가 되는 유형. 그래서 이것을 다공성 층을 통과하면서 막 내부에서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depth fil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다층 여과, 심층 여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인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린 것 같은 경우가 막 표면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용매라든가 일부 용매, 용질 이런 것들만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데 반해서 요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표면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 공간을 갖다 빠져나가는 사이에 그 안에 이렇게 가두어지기도 하고 낑겨지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는, 즉 다층 여과 혹은 심층 여과, 층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요거의 이제 특징이에요. 요거 이제 특징인데, 그래서 이 표면 여과의 경우에는 저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마치 어떤 스크린이라는 건 차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막처럼 된 걸로 이제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분리시키고 그러한 이제 형태로 막 표면에서 차단이 돼서 못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냐면은 결국은 표면에서 걸러지는, 스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걸러지는, 그리고 임피인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돌을 해서 막에 부딪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러지는 이제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떤 판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망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쓰여지는 거고, 여기에 효율성은
이제 그 구멍의 크기가, 세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다층여과, 심층여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막이 여러 개 그 안에 그 공간에 층들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 공간들이 꾸불렁 돼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통과해 나가면서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 걸리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인탱글먼트예요. 인탱글먼트라는 것은 걸려든, 또 덫에 갇힌, 또 뭐 얽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막혀가지고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갇혀서 못 빠져나가는 이제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요 경우에는 마치 이제 흡착을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이제 저지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제 걸러지는 거죠. 요거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보시면은 저렇게 표면에서, 그쵸? 통과하지 못하고 표면에서 거의 다 대부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쪽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공간에 갇히거나 얽히거나 해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물질들만 일부 빠져나가는 거죠. 조 그림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표면 여과와 그리고 어떤 이제 다층 여과의 이제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쭉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게 좀 거북하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비교적 그 캐퍼시티가, 즉 용량이 서페이스 필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낮은 대비해서 요 그 뎁스 필트레이션, 즉 다층 여과, 심층 여과의 경우에 용량이 비교적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저 표면 여과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봤었던 것처럼 셀룰로즈 막을 통한 여과라든가 또는 우리가 여과지 이런 표면에서 주로 이제 걸리는 경우가 바로 표면 여과 저런 사례고요. 요 경우 다층 여과, 심층 여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라믹이라든가 세라믹 막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이제 신터드 그 필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리 가루를 갖다가 소결을 한 거예요. 높은 압력에서 온도를 갖다 가하게 되면은 마치 이제 시멘트가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공간이 이제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한 유형이 바로 심층 여과, 다층 여과인 것이죠. 이러한 유형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막분리의 종류에는 그래서 이제 중력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압력을 한쪽을 감압을 시키느냐, 그리고 원심력을 이용하느냐, 또는 오히려 그 빠져나가는 쪽을 감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쪽을 갖다가 압력을 더 높여서 밑에 쪽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의 다양한 유형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보통 중력 여과 방식이 우리 앞에서 침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배웠었던 원두를 내리는 것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여과지를 놓고, 그쵸? 위에서 물을 갖다 부으면은 저기를 갖다 이제 중력에 의해서 싹 흘러내려가잖아요, 밑에 쪽으로.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것이 뭐냐면 밑에 압력을 갖다 낮추는, 저거는 이제 진공 펌프인데, 진공 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낮추면 위에서 밑으로 쉽게 빠져나가는 이제 그러한 유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막분리의 종류에는 이 크기에, 공간의 크기 혹은 이제 필터의 그 세공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도 걸을 수가 있고, 박테리아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규모들이 보통 박테리아 정도는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여과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나노 필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삼투 방식 이런 데서 이제 걸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필터의 크기, 이러한 이제 유형들이 다른 또 그림에서 보시면은 조금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이제 나타나 있죠. 어느 것을 보더라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지였죠. 0.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 그런데 우리가 KF94라고 하는 마스크를 쓸 때 KF94라는 의미가 0.4 마이크로미터보다도 큰 놈은 94% 이상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바이러스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는 0.1보다 더 작은 그런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00% 거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바이러스 크기 정도도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여기는 이제 실제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산업적으로 사용이 되는 성면이라든가 또는 효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제 걸러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 같이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물속에 오염물질들이 있었을 때,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었을 때 어떠한 크기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정수를 해서, 그래서 정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렇게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갖다 얻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사례들을 갖다가 보여준 거고요. 바로 이러한 사례들을 또 다른 그림으로, 예, 정밀여과, 그다음에 한해여과, 그다음에 나노여과를 갖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예, 1차 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